박선영의 시네타운. 저는 항상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것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꽤 어릴 때부터 깨달았거든요. 꼬마였을 때 문화회관에서 공수도를 배웠는데 시작할 당시 제가 그 반에서 가장 못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다들 중간에 그만두어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제가 1등이 돼 있었죠. 그건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었어요. 그만두지 않기만 해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배우이자 각본가, 코미디언이면서 프로듀서이자 제작자이기도 한 세스 로건은 지금껏 살아온 방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도약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했을 뿐입니다.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7월 28일 일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 영화 롱샷에서 골랐습니다. Boyz II Men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였어요. 세스 로건 요즘 진짜 열일하는 것 같죠? 라이온 킹에서 멧돼지 푼바 목소리로도 출연하고 있고 이번 주 개봉한 이 영화 롱샷에서도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어로 롱샷 하면 오르지 못할 나무, 거의 승산 없는 무모한 일, 그런 뜻인데요. 어릴 때 세스 로건의 첫사랑이자 베이비시터였던 옆집 누나가 샤를리즈 테론인데 어느 날 이 누나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스 로건은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잘린 기자 출신인데 누나가 이 동생을 선거 캠페인 연설문 작가로 걷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를 가장한 블랙 코미디라고 합니다. 이거 각본을 미드 오피스, 영화 더 포스트를 쓴 각본가가 썼다고 하거든요. 곳곳에 지금의 미국 사회를 풍자하는 코드가 숨어 있대요. 어느 평론가는 이런 한 줄 평을 남겼던데요. 풍자를 곁들인 공주와 돌쇠. 로마의 휴일의 술 취한 버전. 뭔가 이 한 줄 평만으로도 이거 실컷 웃고 나올 수 있는 영화구나 싶죠. 그래요. 이런 코미디는 말맛이 또 중요하니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대사들을 우리의 황석희 번역가께서 아주 또 찰떡같이 번역을 해서 말 맛을 살렸다는 얘기 있던데요. 처음에 제작사에서 세스 로건이 존댓말하는 걸로 지침을 줬었는데 이 황석희 번역가가 우겨서 둘이 그냥 반말로 치고받는 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자막도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볼 영화도 많고 기대작도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즐거운 여름 시즌입니다. 일요일엔 편하게 정말 슬리퍼 하나 탁 신고 동네 영화관에서 더위 피하다 오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잠시 후에는 시네타운에 깜짝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미리 소문 듣고 모여들 계시려나요? 누굴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양서영 씨가 신청해 주신 곡 토이스토리에서 랜디 뉴맨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왔습니다. 방구석 영화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엔요, 방구석 영화음악관이 방구석 영화관으로 간판을 바꿔납니다. 뒹굴뒹굴 누워서 눈을 감고도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 생생하게 영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소문난 영화 덕후 오징어 오빠 베텐의 베디 배성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성재 10 DJ 배성재입니다. 오늘은 원정 경기를 왔습니다. 아, 네. 역시 예. 인사도 투머치로 많이 하시네요. 뭐 이 정도 하는데도 이게 투머치예요? 오전 11시에 텐션 치고 굉장히 하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텐션이 네. 조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좋아서 말씀을 드린 네. 건데요. 사실 오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탁 했더니 많은 분들이 드디어 가냐 이런 좀 뜨거운 반응들을 주셨어요. 직접 좀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아이 그 고릴라나 문자로 보내신 분들이 많네요. 네, 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저의 서포터들. 86JMK 배가놈이 그리 간다 하더니만 진짜 간다. 지수 부인님 이번 주 방구석 영화관 조용하지만은 않겠군요. 이규택님 차장님 혼자 말 다 할 것 같은데 박선영 씨도 차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예. 여기서 겨냥하는 건 배 차장님 같네요. 그렇죠. 네. 예. 학창 1224님은 정답 배뚠뚠하고 저희가 미리 인별그램에 스포를 하셨구나 약간. 약간 티저? 유추할 수 있는 거 과연 베디가 어떤 영화를 갖고 오실까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예. 제가 약간 좀 심기가 불편할 뻔했었어요. 왜죠? 왜일까? 합성짤 합성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예. 근데 합성을 이렇게 발컬로 작가분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발컬로 하면 무조건 합성된 얼굴의 인물이 욕을 먹게 돼 있죠. 아니, 그건 발컬이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합성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래요? 모시는 의미예요. 네. 저희는 베텐과 좀 달라요. 저는 요즘 그렇게 들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이제 속해 있는 7월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핫한 인물들만 모신다. 그래서 박서준 씨도 오시고 류준열 씨도 오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씨. 또 제가 지성 씨. 나오게 됐다.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꿈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인간이 나와서 현실을 이제 8월 폭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느끼게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베텐에도 그 원정을 한번 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답례 차원에서 홈앤어웨이 감사합니다. 오늘 인셉션의 킥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물에 빠진 느낌을 느끼게 해드리죠. 자, 이곳이 현실이다. 오늘 베디와 함께 베디가 가지고 오신 영화 좀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좀 전에도 베텐 말씀하셨지만 베디 멘탈이 한 번쯤은 깨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좀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많지 않고 딱 3개만 골라봤어요. 양자택일이고요. 베텐에서 저한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제가 모셔보려고요. 스피드하게 갈게요. 이기백 씨가 스브스에서 제일 예쁜 아나운서는 박선영 대 장예원. 하나 둘 셋. 박선영. 잘하고 있네요. 웨이웨이 남님 부산행 열차에 좀비가 나타났다. 둘 중 하나만 구한다면 박선영 대 남이춘. 박선영. 뭐 그 영혼이 없어. KKK77님 무인도에 혼자 표류하게 됐을 때 둘 중 원하는 건 박선영 대 윌슨.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나올까봐 약간 좀 긴장했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핵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영혼 없이 말씀하시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요. 재미는 없지만 영혼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예쁘고 저만 구하실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무인도에선 마주하고 싶지 않고. 무인도에서는 윌슨이 진짜 너무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중요한 존재 돼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돼줄 수 있다고요? 아니 다짐이 아니라 가능성. 아닙니다. 윌슨이야말로 진짜 그 영화 덕후들에게는 진짜 인생의 파트너 같은 느낌. 윌슨이 떠내려갈 때 그 절규. 톰 행크스가 정말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고. 전 안 떠내려가고 거기 있을 수 있는. 떠내려가면 좀 무섭겠죠. 윌슨이 떠내려가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컵팍해야죠. 아무튼 윌슨이 떠내려갈 때 그 눈물 나는 그 씬. 윌슨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보단 무생물이 좋다고. 워낙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고 한 번 꽂히면 또 굉장히 여러 번 돌려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 시네타운 찾아와 주셨을 때 미녀와 야수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요즘은 어떤 영화 꽂히셨어요? 요즘은 그 디즈니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토이스토리 4도 나왔고 알라딘도 나왔고 또 라이온킹은 아직 못 봤는데 왠지 예고편을 보니까 좀 어쨌든 디즈니라는 그 영화들이 다 환기가 돼가지고 옛날 90년대 것들부터 다시 다 돌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비교도 하고 실사가 옛날 90년대보다 왜 못한가
이런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예. 그건 라이언 킹까지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 의견에서 좀 다르게 걷고 있기도 해서요. 네. 어떤 환경에서 영화 좀 보시죠? 저는 집에서 혼자 땡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렇군요. 예, 영화관에 이제 혼자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요즘은 덥고 그러니까 혼자 가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좀 약간 신경 쓰이는 거 잘 못 견디시나요? 저는 두 자리를 예매해서 봅니다.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영화 본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순간. 그 영화와 첫 만남이니까 무조건 옆자리가 너무 이렇게 좀 신경 쓰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근데 얼마 전에 그 토이스토리 4를 보러 갔는데 네. 요즘은 그 영화관들이 자꾸 이게 커플석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플석 돼 있는데 그쵸, 둘씩 나눠서 끊어져 있죠. 사이드에 커플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사이드라 한쪽 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영화 시작하고 좀 지나서 커플이 와서 그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커플과 같이 온 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갑자기 옮기면 또 그분들이 불쾌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그분들과 함께 보면서. 그분들은 배디를 전혀 신경 안 쓰셨을 텐데.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저만 거기 있었거든요. 그럼 눈치 없이 좀 가지 그랬냐라는 생각을 좀 커플에 제가 하실 먼저 수도 왔거든요. 저 두 자리 사서 왔거든요. 결국 토이스토리 4엔 집중 못하고 신경전만 하셨던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이스토리 4가 저는 별로였습니다. 스포하지 마시고요. 자, 별로였다는 게 어떡합니까? 오늘 가지고 오신 영화는 또 어떤 영화인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주제가 아내를 잃은 남자들. 예. 왜 주제를 이렇게 정하셨나요? 아내를 잃은 남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요? 공감이 됩니다. 예, 짝 잃은 외기러기. 예. 죄송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 아니 다들 제가 너무 덕후에 네. 굉장히 가벼운 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주제를 좀 무겁게 정했습니다. 너무 이건 무겁다 못해 슬픈데요. 그렇죠. 왜? 굉장한 슬픔이죠. 영화에는 슬픔이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오늘 주제를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보다가 잠든 걸작 영화들. 네. 이상하게 제가 걸작 보다가 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가 왜 실사 프로젝트 별로인가. 논문 그다음에 준비 중이시고. 영화 역사상 최고의 엔딩 씬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들을 탔다가 네. 아내를 잃은 남자가 나오는 영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네, 맞아요. 톰 행크스가 아내를 잃어서 이제 그 장례식부터 시작을 하는, 물론 새로운 사랑을 찾죠. 그다음에 인셉션. 의식의 흐름 밑으로 내려가서 림보까지 내려가서 그 아내를 마리온 꼬띠아르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네. 디카프리오. 그리고 인터스텔라도 사실 아내를 잃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영화에 슬픔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학부형 상담하러 가서 아내가 그 MRI 기계가 있어서 내가 아내를 잃지 않았다면 아내가 아마 여기 상담하러 왔겠죠. 그냥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씬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네요. 어디부터 잘못됐느냐를 보여주는. 예,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정말 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스노우 마운틴 듀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배뚠뚠 대장님 거기 가서 첫 번째 영화 소개하면서 동물원 혼자 간 시리즈 얘기하고 두 번째 영화 소개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순수한가에 대해 어필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지? 자, 첫 번째 영화는 그럼 그거네요. 네. 동물원 간 얘기. 맞아요. 네.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빠밤. 네. 2011년 영화고요. 예. 맷 데이먼과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던 영화. 이게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벤자민 미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미국인데 실제로는 영국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 칼럼니스트, 이런 모험이나 뭐 이런 좀 몸이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많이 가는 그런 칼럼니스트 벤자민 미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영국 남서부 쪽에 있습니다. 가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고. 개봉 당시에 보신 건가요? 2011년에? 그럼요.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저는 포스터만 보면 이 영화가 어떨 것이다라고 약간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인데. 네. 느낌이 왔나요, 얘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포스터를 지하철역에서 보는 순간 이미 이거는 거의 포스터만으로 걸작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거예요? 맷 데이먼 있죠. 스칼렛 요한슨 있죠. 동물 나오죠. 개 나오죠. 귀여운 꼬마들 나오죠. 그리고 동물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확정적이다. 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영화를 봤을 때는 조금은 만듦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모자라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좀 거슬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 네. 뭐 이게 너무 심파여서. 예, 다코타 패닝 동생 엘르 패닝이라든가 왜 저러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아들이 좀 사춘기 느낌, 엄마가 그쵸. 없기 때문에 그 반항적이고 좀 그러는데 그게 약간 공감이 안 됐어요. 네, 왜 저럴까?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저럴 땐 맞아야지. 예, 기복이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영화 자체는 걸작에 가까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영화 속의 씬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온 씨의 Sinking Friendships.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이 든 생수병 혹은 텀블러를 꼭 들고 다니세요. 수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도와 칼로리를 소모시켜주고 또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물은 칼로리는 없는 반면 마시면 포만감이 커서 성능 좋은 식욕 억제제가 되어준답니다. 하루 8잔 충분한 물 마시기.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 시작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백두산물 좋은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SBS 생활정보. 서해상으로부터 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 지방에 다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 인천과 경기 북서부, 강원 양서 북부, 전북 지방에 호우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충청과 남부 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제주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인 20에서 7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5에서 60mm가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장마전선이 물러가면 이후로는 본격적인 찜통더위와 열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도입니다. 김시은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꿈같이 달콤한 오늘 그대여 시내타운을 들어요 yeah.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네요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언제나 영화처럼 박선영의 시내타운.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찾아오는 방구석 영화관. 오늘 베텐의 베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두 편을 추천해 주실 텐데 먼저 네. 만나본 게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그렇습니다. 영화 속 한 씬을 좀 먼저 만나봐도 될까요? 제가 이 영화를 거의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30번 정도 풀타임을 봤고 네.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본 것은 또 한 50번 정도로 카운트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보면 여러 번 보거든요. 네. 예, 근데 너무 좋아하는 씬들이 많은데 또 영화 음악도 비슷비슷해요. 약간.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여기서 더듬거리면 안 되는데 영화 역사상 최고의 엔딩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 왜 예. 최고의 반열이라고 보기 좋게 얘기하시다가 눈치 보더니 올라도 좋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까지 가셨어요. 좀 정치적 수사가 됐는데 토이스토리 3라든가 네. 유주얼 서스펙트, 타이타닉, 그래비티, 라라랜드, 세븐 뭐 이런 걸작 엔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격의 엔딩씬 다 예. 있죠. 근데 이 영화의 엔딩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영화를 추천한 분들이 다 그래요. 영화 중간에 뭐 그냥 재밌게 봤는데 엔딩이 너무 세가지고 깜짝 놀랐다. 맞아요. 엔딩을 위해 존재하는 영화로 장르를 구별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이 엔딩만큼은 최고.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맷 데이먼인데 그 아내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가를 소개합니다. 실례합니다라고 했죠.
아이들이 엄마가 카페에 짠 나타난 것 같은 환상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네요. 네, 하이마미. 엄마가 보이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Why would an amazing woman like you even talk to someone like me? Why not? Why not? 안 예. 될 거 있나요? 예. 이러면서 그 와이낫. 예, 벤자민이 뭐라고 한 거죠, 맷 데이먼이? 그 영어인데 왜 당신같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이랑 말을 해주느냐. 말은 지가 걸어놓고 왜 말 대답해주죠? 이러니까 와이낫이라고 딱 하는데 중간중간에 영화에 이제 와이낫을 또 써먹어요. 떠난 아내의 그 강력한 킬링 파트 대사였는데도 그 스칼렛 요한슨을 꼬실 때 써먹습니다. 와이낫. 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배신감도 느껴져요. 앞부분에 그럼 저걸로 꼬셨단 말이야? 이런 느낌. 네, 그것도 있고 그 와이낫 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 요은 씨의 음악이 또 한 번 나오고 네. 그 소리가 납니다. 헉 하는 소리가. 네, 방금 보디가 그 소리를 비슷하게 내셨는데 네. 우연이네요. 아니 베디가 웬만해서는 정말 그 방송에서 뭐 더듬는다거나 실수하는 게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씬을 얘기하면서 몇 번을 덜컹덜컹한 거 보면 마음속에 엄청 담아두고 있는 신임이 분명합니다. 흥분했어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 그건 아니고 네, 수위 조절을 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뭉클했던 장면입니다. 맞아요. 이 장면 모두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배성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방구석 영화관 첫 번째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뭐 20초의 용기라고도 얘기되는 씬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지나가다가 카페에 앉아있는 여성을 보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왜 당신 같은 여자가 나랑 말 걸어주죠? 예, 물론 베텐 유니버스의 그 정신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무조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베디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요? 용기를 내본 적.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비겁했어요? 비겁했냐고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말이 됩니까? 베텐에서 이런 걸 하면은 무조건 이제 탈탈 털리죠. 근데 진짜 베텐과 시네타운은 좀 결이 다른 게 저는 매일 끝날 때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텐은 꿈깨. 마음 먹지 마. 예, 보디 얘기 듣고 실행에 옮겨서 상처받은 분들이 밤에 베텐에 옵니다. 10시에. 예. 아 현실은 이랬구나. 낮 11시에 상처받고 밤 10시에 베텐으로 가서 위로를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렇죠. 베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영화관. 이제 두 번째 상영할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영화는 2009년작 디즈니 계열사인 픽사가 만든 업입니다. 빠밤. 예, 뒤에 느낌표가 있어요. 네. 업하고 이게 검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검색창 같은 데다가 치고 그럴 때 느낌표를 꼭 같이 쳐주셔야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최초의 의미를 지닌 영화더라고요. 네. 픽사에서 제작한 최초의 디지털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영화라는 최초로 2009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던.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미녀와 야수 이래로 정말 오랜만에 디즈니 계열 영화가 거의 20년 만에 미녀와 야수 이래 최초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었고 픽사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어요. 예. 이 업이요? 예. 몬스터 주식회사가 그 전에 주제가상을 탄 적이 있는데 네. 음악상을 탄 거는 이 업이 처음입니다.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이클 자키노, 네, 자치노인가? 자치노. 예, 죄송합니다. 이름을 외우긴 다 어렵죠. 마이클 자치노. 사실 베디가 이 영화 업을 소개할 거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베텐너들께서도 굉장히 뜨겁게 반발을 해주셨어요. 콧빨간 배충기님, 반가운 아이디네요. 베디 네. 몸무게 업, 보디의 청력 위험도 업. 그래요. 이런 분들은 차단해 주시고 예, 구우재님 두 영화 다 성재형이랑 안 어울리는 영화네요. 형은 대부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게 어울리는데 라고 하셨고 미스티라인 772님 우리는 동물원을 할부로 샀다. 그리고 텐션 업 하고 이런 드립 치면은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요. 시네타운 가족들은 이런 반응을 해주셨어요. ESP0114님은 나의 소장 영화 중 하나 업이에요. 영화관에서 다시 상영했으면 왜 웃으시죠? 네?
너무 따뜻한 문자들이어가지고 오전 11시 텐션 이렇습니다. 베테는 이런 따뜻한 종종 얘기가 놀러 없습니다. 오세요. 위로받고 싶으시면. 이명준 씨는 이 영화 진짜로 방구석에서 혼자 본 영화인데 요 분은 11시에서 넘어서 베텐으로 그렇군요.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영화도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이거 몇 살 때 보셨죠? 저는 40세가 넘어서 봤고요. 늦게 이 보셨군요. 당시에 보진 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 이 영화는 제가 지난주에 이 방구석 영화관을 들었더니 라라랜드를 소개하셨더라고요. 들으셨군요. 네, 라라랜드는 맨 뒤에 에필로그라고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모든 그 어떤 상상들이나 그런 환상 같은 느낌이 컷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에 요약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쵸. 맨 뒤에 에필로그 보려고 보는 영화 라라랜드라면 이 영화는 프롤로그 보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라라랜드의 거울 같은 세계죠. 예, 그래서 시작부터 프롤로그에서 이 칼이라는 주인공 노인분의 생애가 요약이 돼요. 맞아요. 예, 엘리라는 할머니랑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소꿉친구로 있다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슬프게도 또 아이는 못 갖고 점점 커가지고 모험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돈을 이제 저금통에 모아서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에 있는 파라다이스 폭포를 향해서 가겠다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안 돼요. 현실 때문에. 작은 이제 오두막집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이 생애가 펼쳐질 때 요 음악이 나옵니다. 칼과 엘리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지 인생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 오프닝 시퀀스죠. 잠깐 좀 나눠볼게요. 이게 아카데미 음악상을 탔어요. 네, 김미령 씨가 애들 때문에 같이 보러 갔다가 저희 부부만 울었어요. 맞아요. 그 영화 서치에서도 네. 이런 비슷한 오프닝이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전 그렇죠. 보면서 애니메이션 업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치도 아내를 잃은 남자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프롤로그에 아내를 잃는 장면들이 그쵸. 좀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서치는 워낙 좀 약간 스릴러 비슷하게 추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르기도 한데 업은 어쨌든 앞부분에 이 할아버지의 생애가 이렇게 해서 끝났구나.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특이한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저금통 깨고 넥타이 매주고 언덕 오르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는 갖지 못하는 그 슬픔이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로 평생 의지하면서 살았었고 그 할머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준 게 마이 어드벤처 북 그 모험을 어떻게 하자 이런 책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온 것들을 둘이 같이 만들고 실제로 그 파라다이스 폭포 옆에 뭐 오두막 짓고 살자 이런 환상 같은 것들을 서로 독려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못 이루고 결국 떠나고 또 이 할아버지가 그 실제로 그 직업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동물원 남아메리카관 이런 거 앞에서 풍선을 헬륨가스 넣어가지고 뭐 팔고 그러시는 것도 이게 주직업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장면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 장례식에서 풍선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름다운 프롤로그가 끝나죠. 네. 네. 영화에서 칼이 한 번 또 인생의 변곡점을 겪는 지점에 한 소년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름다운 프롤로그를 하고 이 영화가 현실로 바로 넘어오는 게 그 할아버지가 오두막에서 이제 혼자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펴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공사 중이에요. 그 집만 마치 알박기 한 집처럼 딱 덩그러니 남아 있고 주변이 그 온통 개발 중이죠. 흙바닥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쁘게 만들었던 우체통도 먼지가 자욱하고 이 집 큰 돈 주고 살 테니까 파세요라고 하는 업자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네요, 진짜. 예. 혹시 듣고 싶은 씬이 한 컷 있으실까요? 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계략에 넘어가서 양로원으로 어떻게 보면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그 할머니를 좀 떠올리면서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한번 꿈을 제대로 이뤄보겠다 하면서 완전히 만화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급전환이 되는데 그게 이제 수천 개 수만 개의 풍선을 밤새도록 헬륨가스를 넣어가지고 이 할머니랑 살았던 집을 띄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열기구처럼 올려서 남아메리카 파라다이스 폭포를 향해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부분도 동화 같았는데 여기서 전환되는 장면이 더 동화 같고 예.
이거 보면서 이제 현실적인 어른들은 에이 저러면 집이 무너지지 뭐 저러다가 위에 터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진짜로 날아가잖아요. 예. 그때 곧 대사가 나올 텐데 잘들 있게 파라다이스 폭포에서 엽서 보낼게 하고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할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건물들을 조금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 소리죠. 예. 이게 베네수엘라에 있는 폭포인데 거기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칼이 모험을 떠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갔는데 그 풍선으로 띄어올리기 좀 직전에 집에 찾아왔던 꼬마가 있어요. 이게 아시아계 꼬마라고 볼 수 있는 러셀이라고 무슨 보이스카우트 대원 같은 친구가 뭐 노인을 좀 도와드리면 배지를 마지막으로 하나 받아서 무슨 대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뭐 이러다가 억지 우연히 봉사를 하러 온 거죠. 예. 근데 우연히 집에 같이 떠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꼬마 아이랑 처음에는 서로 사이도 안 좋고 그랬는데 대면 하던 게 그 모험을 같이 하게 되는 옆에 파트너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서 제일 처음에 만난 게 러셀이라는 그 꼬마가 만난 큰 새예요. 그 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데 새가 그 히말라야 비단꽁이라는 종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는 그 살아있는 공룡의 후예라고 하는 화식조라든가 에뮤의 느낌도 좀 나는 무서운 네. 새의 느낌도 좀 나요. 네. 근데 그 새가 되게 웃기고요. 친구가 되고 조금 있다가 말하는 게 더그도 친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좀 현장에서 또 빌런도 만나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굳이 중요한 부분 아닌데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빌런과 싸우는 것도. 이 업을 이야기해 주실 거란 얘기를 듣고 베텐러들이 칼 같다 베디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칼 같다. 네, 칼같이 좀 고약한 노인네 약간 이런 리액션을 많이 주셨는데 예. 베디에게도 어떤 변곡점이 좀 올까요?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모험을 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네.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네, 풍선을 띄워가지고 또 나가는 시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종종 뵀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네타운에서. 뭐 요즘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또 네. 굉장히 그 임팩 있게 1시간으로 마무리를 줘야 되는 알겠습니다. 시네타운이라서요. 아쉬우시면 또 오시면 돼요. 아쉬우면 저희 베텐에 또 한번 와주시고 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저는 2시간 녹화하고 왔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구석 영화관에서 또 좋은 영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와 업 2편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디. 할 말이 더 많고 준비한 게 더 많았는데 시간이 짧으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노래 소개라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자, 제가 이 OST는 전체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프롤로그에 가장 아름답게 깔렸던 그 음악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주곡이에요. Married Life. 오늘 밤 10시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수수료 없는 문화앤티켓에서 공연 티켓,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김치,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에너지 비타민 메디타민에서 속 편한 비타민C, 나를 찾는 심리카페 멘토에서 성격 분석 상담권을 드립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요. 영화 마법에 걸린 사랑에서 골랐습니다. 에이미 아담스의 해피 워킹송.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